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로 본 한국 시장 과열일까 팔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한국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과열, 고점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는 버핏 지수를 가지고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앞으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야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핏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4월 25일에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버핏 지수 한국에 적용해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4월 25일 당시는 3월 하락의 절정 이후 주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 당시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때 제가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버핏 지수 기준으로 적정 수준에서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고 자, 버핏 지수 적정 수준의 상당 기준은 2100포인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2100을 훌쩍 뛰어넘고 2200, 2300을 넘어서 2400 공방이 펼쳐지다가 지금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4월 당시에는 아주 적정 수준이었고 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도 과열을 논하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떤지 지금 현재 버핏 지수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버핏 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7월 30일 기준인데요. 자, 미국 시장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현재 6년째 과열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버핏 지수 기준으로 115 이상이면 과열권을 의미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옆에 오른쪽에 표를 놔뒀죠. 자, 50 이하는 극단적 저평가, 50에서 75는 저평가 구간, 그리고 75에서 90은 적정 수준이고 90에서 115는 고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5 이상은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지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말에 과열권에 한 차례 진입했다가 2016년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권이 잠시 해소됐지만 곧바로 과열권으로 진입한 뒤에 지금까지 과열권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115% 이상을 과열권이라고 하지만 7월 30일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은 지금 178포인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핏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매우 과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과열권에 진입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시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버핏 지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한국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몇 퍼센트 수준인가?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현재 102포인트에서 지금 104%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102%에서 104% 정도냐? IMF에서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치와 OECD에서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약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는 수치를 봐도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숫자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라는 거죠. 우리나라 버핏 지수 수준은 현재 102%포인트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월 저점 때는 60% 정도까지 왔던 아주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반등하면서 4월 말에는 적정 수준에서도 아래쪽에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8월 중순 현재는 역사적 최고점이었던 2017년 말, 2018년 초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현재 버핏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 버핏 지수 이 자체만 보는 것보다 코스피 지수와 또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주황색이 버핏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버핏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핏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함께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자,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버핏 지수의 움직임에 코스피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버핏 지수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커플링 되는 수준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면은 버핏 지수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와 버핏 지수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버핏 지수는 2018년 초 반디 장세에 절정에 이르면서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갔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있고, 개인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자, 주황색이 버핏 지수고 밑에 파란색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앞서 살펴봤을 때 코스피 비중이 약 80%, 자, 코스닥 비중은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면은 아까 전에는 코스피 지수와 버핏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코스닥 지수는 버핏 지수가 올라가도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등 약간의 괴리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커플링 되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함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는 일부 구간에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10년도 차화정 장세 때와 2017년 반디 장세의 한창일 때 이때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 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심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2015년에 바이오 화장품 장세 때 이렇게 버핏 지수는 거의 횡보 수준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지만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오르면서 또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버핏 지수와 코스닥 시총의 변화, 비중 변화인데요.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나? 자, 그래서 제가 거의 끝 지점을 비슷하게 놓고 이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양쪽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4년, 2015년을 기점으로 버핏 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 지금 코스닥의 퍼포먼스가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코스닥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약 20%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약 15%에 머물러 있다가 2020년 들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20%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비중 20%를 차지하게 된 것은 최근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미들이 많이 매매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면서 코스닥 시장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버핏 지수 기준으로 한국 증시, 자, 지금 현재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선 표에서 확인했듯이 고평가 영역은 9에서 115%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8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102에서 104% 수준이고요. 자, 최근 10년간 버핏 지수의 최상단은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기록한 105% 수준입니다. 반디 장세의 정점일 때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점을 뚫을 때는 항상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지점도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버핏 지수 과열권 진입 이후에, 자, 과열권은 115% 이상을 말하는 거죠. 현재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과열권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은 115%를 넘어서 115%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178% 수준이라는 점 우리가 앞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버핏 지수 과열권은 그저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 절대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20% 선을 넘은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해 있고, 자, 신용융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지표들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